소스집 완전 맛있더라고. 다 문 닫았더라고. 여기가 꿀집인데 좋았어요. 근데 오늘 나 집에 제가 날카라고 전민강용 두 번째 윤병락 작가님 모시고 이제 뭐 인류 3대 사과, 아담의 선악과, 그리고 이제 뉴턴의 사과, 그리고 세잔의 사과, 스티브 잡스의 애플의 사과. 잡스 용화에. 전 거기다가 하나를 더 넣을래요. 네. 윤병락의 사과. 사과를 그리는 작가로 알려져 있는 윤병락입니다. 한 20년 가까이 작업을 해오면서 사과 그린 지는 한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프린트 베이커리라고 있어요. 그 서울 옥션에서 미술 대중화를 위해서 만든 브랜드인데 11종의 윤병락 작가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당 에디션이 99개예요. 11종을 만들었으니까 1000개가 넘었죠. 근데 이게 다 솔드아웃 된 거예요. 애호가들에게는 확실하게 지명도가 있는 작업이다. 그럼 오리지널 회화는? 사과 작품이 지금 시장에 나가 있는 거는 한 700점 조금 넘을 것 같아요. 700점? 네. 그 윤병락 작가가 10월달에 인사동 노아랑에서 개인전을 했어요. 개인전을 했는데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갔더니 그 1층이랑 2층 두 개 층의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첫날 다 레드 다시. 돈을 좀 많이 버신. 근데 돈은 못 모았습니다. 채널 A에서 그 최화정 씨 집이 나왔는데 최화정 씨 집에 나온 거는 또 좀 고정된 앵글에서 오래 비춰주니까 그 효과가 더 큰 것 같아요. 되게 좀 힘드셨다고 그 이후에. 그 여러 갤러리와 여러 곳에서 주문 전화가 왔었는데 제 그림하는 공급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다 사양을 했죠. 작업 시간 자체가 꽤 걸리시기도 하겠어요. 작품을 보면 평균 백호 크기를 많이 하는데 백호 기준 했을 때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한 달에 한 2점 정도, 2점 정도 된다고 보면 되죠. 그 그림 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시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캔버스 앞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니까 어시스턴트가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 작업들인 것 같고 제 그림은 어떤 붓의 어떤 느낌, 붓질의 느낌이라든가 또 색감의 어떤 미묘한 느낌 거기에 따라서 그림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잠도 여기서 아까 밖에 텐트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텐트가 있어요. 밖에 텐트, 예, 거기 텐트에서 잡니다. 네. 그 자영업이다 보니까 쉬지를 못합니다. 그럼 주말에도 똑같은 생활을? 패턴은 똑같이 하셔서 작업하고 밤에 자고 지금 그 생활을 한 15년 가까이 했었죠. 월화수목금금금에 작업. 이게 월월이죠. 아, 그렇구나. 작품이 프레임 밖으로 튀어나와 있다. 이렇게 풍성하게 사과를 그리는 의도? 풍성하게 보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캔버스가 사각이 아니고 울퉁불퉁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제 상자 밖으로 사과를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죠.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캔버스의 틀을 깬 좀 변형 캔버스의 어떤 형식으로 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좀 발전되어서 지금은 이제 어떤 오브제가 제 그림으로 선택이 되었을 때, 제 소재로 선택이 되었을 때, 제가 그걸 그림으로 그리고 또 그 그림이 다시 벽에 걸렸을 때 다시 오브제로 돌아가서 그 주변 공간까지도 제 그림의 일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림의 공간을 캔버스 안에 한정 짓는 게 아니고 확장시키는 거죠. 이게 사실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걸 내가 눈으로 이 각도로 볼 일은 거의 없죠. 이거를 되게 현실적인 사과고 되게 현실적인 작품인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제 그림들은 대부분 다 보관법, 그렇게 위에서 바로 내려다보는 어떤 그런 시선의 작품들이 이 사과뿐만 아니고 그 전의 작품들도 그런 작품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컴포지션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고민으로 보관법의 어떤 그 시선을 처리를 했는데 이 사과 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때 사과가 더 이제 본질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지금 벌써 한 10년이 넘었네요. 맨 처음 윤병락 작가를 만났을 때
비슷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못하는데 성대모사를 해보면, 왜냐면 이제 경상도 분이니까 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인토네이션이 잘 나와야 되는 컴포지션. 윤병락 작가의 작품 보면 이렇게 그림자가 있는데 네. 전시장에 걸렸을 때는 또 전시장에 인공 조명이 또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게 두 가지가 사실 막 혼동이 돼서 사람들한테 묘한 그런 일루전을 또 제공을 하죠. 제 그림 속에 이제 빛을 보면은 대부분이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빛을 이렇게 많이 선호를 제가 하는데, 보통 우리가 전시장의 빛이 이제 정면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빛이다 보니까 그 전시장의 빛의 어떤 방향하고 그림의 방향을 좀 맞추는 걸 고려를 하죠. 그랬을 때 전시장에서 이제 그 실제 그림의 그림자가 또 그림 안에 그림자하고 같이 이렇게 되면서 또 실제 같은 어떤 일루전을 일으키니까. 예. 평면화라는 관념으로 보면 이제 보통 건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실제로 미술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이 작업은 공간에 설치한다라는 관점. 보통 윤병락 작가 작품 하면 하이퍼로 많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하이퍼리얼리즘. 네. 근데 윤병락 작가는 처음서부터 작업을 했다 할 때 이 컴포지션에 대한 문제가 작업의 아주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매번 인터뷰 할 때마다 제 그림은 하이퍼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평론가 분들이나 그 전시 기획하시는 분들이 하이퍼 리얼리즘 전에 저를 늘 끼워 넣으시더라고요. 제 그림은 사진하고 똑같이 그리기 위해서 그렇게 묘사하는데 그렇게 열중하거나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는 않거든요. 또 터치들이 다 보이고, 저는 그 붓의 어떤 터치들을 많이 이용해서 그 터치가 나무의 결이 되거나 사과의 결이 되게끔 어떻게 보면 좀 회화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하죠. 베이스가 한지로 작업을 하시는 작업들이 있고, 또 이제 캔버스로 하시는 작업들도 있고, 유화로 작업을 하시는데 굳이 베이스를 한지로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제가 한지를 선택한 이유는 그 변형 캔버스를 만들 때 뒤에 이렇게 접합할 때 그 캔버스의 처음보다는 한지가 좀 다루기가 용이하고, 그리고 또 좀 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지 같은 경우에는 캔버스 올같이 그런 일정한 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 손으로 표현하는 대로 어떤 질감, 그러니까 사과의 질감, 나무 상자의 질감, 또 신문지의 질감, 제가 표현하는 대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한지를 선호하는 거죠. 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캔버스, 왜냐면 설치나 이동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몇 호까지가 150호 가로 변형까지는 그 한지로 하고, 150호 이상 되거나 아니면 정방형이라도 100호 이상 되는 정방형은 이제 캔버스를 하죠. 캔버스가. 작업도 여기서 하시고 잠도 여기서 주무시고. 그러면은 취미는 그 스킨스쿠버, 낚시, 골프가 있는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는 이제 골프가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처음 배워서 좀 재미가 붙었을 때는 한 달에 많이 나갈 때 한 8번, 9번까지도 나갔었는데, 고해에는 전시 못했겠네. 고해에는 전시를 안 했습니다. 의외로 시간이 좀 많이 뺏겨서 요즘은 또 특히 작품의 어떤 좀 밀도를 더 높이다 보니까 작품에 들어가는 한 점 그리는데 완성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호짜리 한 점 그릴 때 그전에는 한 2, 3일이면 한 점을 그렸으면 지금은 한 5, 6일은 그려야 되니까 시간이 배로 또 투자되다 보니까 놓을 시간이 더 없는 거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김 대표님 뭐 더? 아니요, 이 정도면 방구는 치나? 나 300칩니다. 잘 치네. 뻥이야.